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언어발전소에서 화상 언어 재활을 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도윤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언어발전소. 여러분, 요즘 리모컨이나 휴대폰과 같이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깜빡하시나요? 혹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물어보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잘 깜빡하고 잊어버리시나요? 만약 예전에 비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인지장애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바로 인지장애 중에서도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인지장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포함한 인지장애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은 한번 저하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장애는 크게 주관적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주관적 인지장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주관적 인지장애란 인지기능 평가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진 않지만 일상에서 본인 스스로 기억력 감퇴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검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염려증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관적 인지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의 경우 기억장애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률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인지장애 역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인지장애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총 14개의 문항을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 나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면 그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이 같은 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십니까?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5개 이하라면 지금처럼 가벼운 운동과 사회 활동을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문항이 6개 이상이라면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경도인지 장애인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의 중간 단계,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를 뜻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의 저하를 보인다는 점에서 치매와 유사하지만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평가를 했을 때 식사, 이동, 개인 위생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죠.
경도인지 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도 은행 업무나 복잡한 금전 관리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능력에서는 손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도인지 장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조 증상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상 노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년 1에서 2% 정도라면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 매년 10에서 15%의 비율로 전환이 많이 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치매와 마찬가지로 증상과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경도인지 장애의 증상을 살펴보면 물어봤던 질문을 계속 다시 물어보거나 했던 말들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전화가 왔던 걸 잊어버려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력 문제, 자주 다니던 길을 잊어버리는 등의 시공간 능력 저하,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등 언어 표현의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기억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이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같은 꾸준한 신체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두뇌를 덜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약해지는 기능일수록 자주 사용하고 자주 자극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인지 훈련과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언어발전소를 통해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고 저와 같은 언어치료사와 함께 꾸준한 인지 언어 훈련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언어발전소. 지금까지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와 주관적 인지 장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선별해 조기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부터 두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